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송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2025년을 좀 망라해보고 2026년 우리 K방산이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상전력인데요. 사실 2025년에 지상전력은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이 작년에 아마 15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사실 그 대박의 중심은 K2, K9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지상무기 체계였습니다. 자, 2025년 가장 중요했던 거 역시 K2 전차 폴란드 수출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2차 수출 계약이 있었고요. 이제는 중남미까지 교두보를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페루 육군과 K2 전차 54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의 물밑 교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진짜 진출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페루의 기후가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해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까지 좀 다양한 기후의 지형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K2는 어쨌든 전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수준이 아니고 현지화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모 대표께서 얘기한 게 그 작전 환경이 많다 보니 K2 전차에 좀 변형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특히 뭐 안데스 산맥은 워낙 고지대니까 이걸 위해서 엔진 출력 또 냉각 효율 같은 거를 강화한다. 그리고 구동계 역시 좀 더 장치들이 더 보태져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형이 아주 가능한 좋은 무기거든요. 그거가 좀 중요한 역할을 미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폴란드에서도 지금 개량형이거든요. 좀 변형된 수준으로 가서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역할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K2 전차 페루 쪽을 뚫으면서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K2 전차에 관심 있는 국가가 있는지. 사실 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다만 페루가 그렇게 강력한 지상군을 체제를 또 확보를 하게 되면 주변국에서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잠재적 수출 국가들은 아직도 많이 좀 남아 있어요. 모 전문가에 따르면은 뭐 오만이나 인도 그리고 뭐 이집트 그리고 뭐 동유럽에도 아직도 많은 좀 국가들이 도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좀 많은 그 부분들이 비춰지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생각보다 그 차륜형 장갑차가 숨은 복병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중남미 같은 조금 치안이 어지러운 국가들이 차륜형 장갑차를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더 알아본 게 있으신지? 저도 아직 좀 더 취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분명히 좀 소요는 있을 거라는 예상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중남미 같은 경우에 전술 차량 그리고 좀 더 작은 좀 차량들이 아직은 많이 인기가 있어요. 뭐 칠레라든지 기타 많은 좀 국가들이 좀 아직은 전술 차량 위주로 수입을 좀 하는 단계인데 저희가 뭐 이거 역시 당연히 뭐 수출의 한 방편으로 생각을 좀 한다면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2025년은 어쨌든 K9 역시 뭐 마찬가지인데 이미 많은 국가들이 K9 전력을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2000년대 이후에는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이 무려 총 11개국이에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쓰고 있다는 건 곧 엄청난 무기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는 게 폴란드, 노르웨이가 초속 군수 지원 사업을 계속 계약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미 육군이랑도 공동 연구 개발 협정을 체결을 했고 그 미 정부랑 계속 발을 맞춰서 해 나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권은 사실 차륜형 자주포가 전력화가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K9이 지금 진출을 해 있잖아요. 이 궤도형 자주포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게 약간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전차나 뭐 자주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는 그 국가가 선택해야 될 문제거든요. 뭐 예컨대 뭐 영국의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쪽이 차륜형을 굉장히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자주포가 차륜형으로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억울하게 밀렸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형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쓸 건지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맞춤화 전략이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은 K9 개발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차륜형으로 좀 개발할 의지 같은 게 있었었는지도 좀. 그때 한번 쓴맛을 보고 나서 좀 더 그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나라의 원하는 거에 맞출 수 있는 무기 체계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국판 패트리어트라고도 불리잖아요. 그 천궁2도 최신 소식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라크와 이제 24년에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앞으로 천궁2 8개 포대가 실전 배치될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LIG 넥스원에서 천궁 3를 지금 개발 사업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레이더나 발사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역시 차근차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요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궁이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주도권 싸움이야 뭐 당연히 업체들끼리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려면은 이 기업들이 단합이 돼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에 있어서 더 많은 좀 진전이 있을 거고 원하는 국가들도 좀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켜보면 앞으로 효자 상품으로 계속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궁이 지금 쪽에도 다 있나요? 이게 엠바고예요. 맞는데 엠바고예요. 이거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모 시험장에서 다 보고 왔어요. 일단은 뭐 천궁2는 다 도입하려고 해요. 천궁은 어차피 1, 2, 3 다 이미 관심이 있고 UAE는 처음에 LIG 넥스원 천궁3 나오자마자 바로 가지 표명했어요. 뭐 지금 저도 간략하게 얘기 드린 거지 사실 더 많아요. 얘기할 거 되게 무궁무진한데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천궁은 또 지대 공이니까 지대지 미사일 천무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천무는 어떤 소식이 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천무 역시 되게 효자 노릇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단일 무기로는 폴란드에 13조 원이나 되는 액수로 수출이 됐고요. 폴란드 옆에 있는 에스토니아에서도 약 5,200억 원 정도 인도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천무가 대단한 이유가 이게 정말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동유럽에서 특히나 많이 원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예요. 저희 한번 천무 3.0을 저희가 그때 공개를 했었잖아요. 천무 로켓에서 앞으로 드론 탑재해가지고 원거리 드론으로 무기 체계로 이제 변환되는 단계. 천무가 제일 그 AI 체계랑 그래도 가장 가까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들은 취재 방향성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드론을 탑재한 천무가 보여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증 테스트는 아직 안 해봤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실증 테스트가 이루어진 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론 자체만으로 날려봤거나 그런 거 정도까지도 그런 것들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직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G-SWORD라고 LIG 넥스원이 개발한 예, 무인 촬영 플랫폼. 혹시 지금은 또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일단 LIG 측의 얘기로 드려볼게요. 아덱스에서 아마 지상 무기로 공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해서 뭐 차세대 이제 무인 차량 플랫폼으로 앞으로 좀 나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벌써 이미 있습니다. 한국에. 쉽게 얘기해서 이 무인 차량 플랫폼은 각 사에서 다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에서도 테미스케이라는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아직 그렇게 실용화돼서 뭐 많이 보여진 거는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으로 간다. 근데 좀 LIG 넥스원이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는 좀 체계 업체보다는 조금 더 특화 업체로서 체계 업체와 협업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포부를 넓힌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체계 업체로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시도하는 점에 좀 의의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시장에 거의 나오려고 하는 그런 차세대 무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과연 경쟁을 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나오는 좀 다양성의 측면을 봐야 되는데 저희 프로파일럿에서도 무인 차량 플랫폼을 여러 번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무인 차량 플랫폼이 큰 차이점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앞으로 좀 이런 사업들이 군에서도 있을 예정인 것도 있고 이미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혼재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이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우리 지상 무기 체계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K방산에서 담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 아마 되게 중요한 해가 또 될 수도 있는 게 제가 듣기로는 뭐 K9 자주포는 스웨덴이나 스페인 쪽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수출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병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저희 차륜형 K9 수출 도전인데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차륜형으로 저번에 한번 승패가 갈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를 갈면서 좀 진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즘 유럽과 미국의 움직임이 점점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강국이기도 했고요. 독일이 드디어 칼을 빼들고 나왔고 그러니까 독일이 칼을 빼들었다는 거는 기존 라인이 많이 붕괴돼 있었는데 그 납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는 나오고 있다는 외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도 독일과 경쟁을 했는데 더 경쟁이 까다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독일이 다시 이 라인을 갖추면서 제대로 등장하기 전에 우리도 뭔가
그 많은 발전과 정책적인 게 같이 들어가요. 되게 복잡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이미 계약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작년에 대박 수출이긴 하지만 약간 기존 거를 계속 이행하는 단계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하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이게 전쟁 장기화가 26년까지 된다면 동유럽에도 추가 수출길이 더 열릴 수 있지만, 또 EU와 나토가 블록화를 드디어 시작을 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또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럽에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많은 방산 기업의 현지 사무소들이 다 유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아마 받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좀 교환이 되고, 정부에서도 많이 길을 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EU와 뭐 나토의 국방 안보를 굉장히 협력을 잘할 수 있다는 인식도 이미 심어져 있지만 이제는 좀 더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번에 지상 전력이 굉장히 큰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K방산 수출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이번에 많이 미쳤는데요. 2026년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참 많은 업체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 직면을 뚫어냈을 때 세계 4대 방산 강국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정말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해상 전력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